네, 이어서 공직선거법 3-3 이어서 진행할 텐데 잠시 쉬면서 목 좀 축이면서 3-4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먼저 써드렸고, 공직선거법이 아무리 줄여도 공선법을 3-4로 했으면 제 스케줄의 계획상 국회법은 3-8, 9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헌재법은 3-6, 7까지 갈 거고, 공직선거법을 빅3 중에서 제일 줄여서 하는 건데, 국회법은 거의 테마 다시 한 1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국회법은 뭐 그렇게 투자를 해도 당연한 거고, 너무 많이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자, 41페이지에 있는 건 우리 좀 전에 보셨던 53조 1항 8호와 관련된 헌재 결정입니다. 그 필기 노트를 보셔도 되고, 앞쪽에 가셔서 원래 헌재 위헌 결정 있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정된 법이 올라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맨 처음부터 써드릴게요. 위헌 판결 받을 때부터 써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 실제 판례 또 나올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가 위반됐어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게 뭐야? 누가 여기에 속하는지 여러분, 저 헌재 재판관님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포괄 외인 금지 원칙에 위반됐는지, 자, 이렇게만 쓸게요, 여러분. 빨간색. 적극 침해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쨌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속하는 사람이 이 당시 문제됐던 그 사실관계는 지금 TBS 뉴스공장 하고 있는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그 나꼼수 사건이에요. 나는 꼼수다 김어준. 그 벙커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언론인에 속한인지, 또 김어준이 방송 말고 정상적인 방송이라고 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선거운동 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야, 이 조문 자체가. 그래서 뭐 하나 또 문제됐어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냐. 다 받아줬습니다, 헌재에서. 그러면 그 텍스트는 41페이지를 정독을 해서 읽어보시고 저랑 밑줄만 보실 텐데, 첫 번째 텍스트가 끝에 보니까 이 금지조항은 포괄이익 금지 원칙 위반. 문제된 조문은 판시상 1, 2에 써드렸으니까 그대로 보시고요. 처벌조항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2에서는 키워드가 목적 정당성 인정할 수 있다,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슬래시로 끊으시고, 그러나 밑에 있는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야. 침해 최소성 원칙부터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얘를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자, 이제 53조 1항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필기노트로 보시는 게 신상이 좋을 겁니다. 자, 60조 1항에서 몇 호에 얘를 금지시키고 있는지 표로 보십시오. 자, 중간에 있는 4호 밑에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금 본 책 3판 47페이지도 펴두세요. 그러면 47페이지. 그 47페이지에 어디에 얘를 걸리게 해놨어요. 47페이지에서 보시면 5호를 보시면, 일단 같이 보시는데, 눈으로 필기노트랑 우리 조문집이랑 이렇게 같이 보시는데, 60조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1항 5호에 53조 1항 2호 내지 지금은 7호잖아요. 계속해서 8호까지 선거운동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아놓고 어떻게 고쳐놨냐면, 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그래서 제가 매번 비판했던 겁니다. 이 취지에 맞게 안 바뀌어 있어. 7호도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7호가 사라진 거예요. 8호가 사라져서 2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지금은 돼 있는데, 요게 2020년 12월 29일 이전까지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니까, 8호가. 그래서 여전히 할 수 없었다고요. 여전히.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29일 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이제 확인하실 거고, 요 8호 삭제해가지고 선거운동 할 수 있고, 이 앞에를
중앙선관위 기축으로 정하는 언론인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읽을 걸로 바꿔놨어요. 그걸 우리한테 시험 문제로 교수님께서 공직선거법 빼고 물어보진 않는데 이렇게 바꿔놨다고. 자, 보시면 39페이지 8호 밑줄 뒷것까지 개정 29일날 12월 29일날 개정되기 전까지 밑줄 뒷것까지만 있었다고요. 그런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관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정기관행물, 방송법 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제작, 취재, 집필,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들어간 거야. 이거를 이제 해결한 거지. 12월 29일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달 안 됐죠. 그때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수업에서 나오면 무조건 판례로 푸세요. 엉터리로 아직 개정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뭐 어떤 그 형태로든 정확하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사석에서도 계속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하지. 너가 빨리 입법고시 붙어갖고 빨리 법제처 입법고시 법제직으로 붙어서 이런 거나 빨리빨리 고치라고. 그렇게 농담이 아닌, 그런 거 말고도 지금 안 고쳐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판례 공부하시면 헌법, 공선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선법은 아직도 앞에 우리 하나 시험과 관련 없어서 30페이지 잠깐 보시면 선거권 없는 자의 1호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013년도에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으로 바뀌어서 이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이렇게 법조문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성년 후견, 후견을 받은 자, 특정 후견, 한정 후견, 그쪽 민법에 맞는 다른 법에서는 바뀌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아직 안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저는 OX 문제 풀리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사람이지, 제가 입법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석에서는 이제 비판 정도는 해요. 사람들한테. 그거는 뭐가 잘못됐다 물어보면 알려드리기도 하고. 자,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소법 중에서 하기 싫어도 기탁금 액수 중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3억은 상식적으로 알고들 계시는데, 조문이 바뀐, 왜? 이제는 이렇게 지역구 비례대표, 여러분 근데 국회의원이에요. 당연히 바뀌기 전에는 둘 다 얼마였습니까? 지역이든 비례든 둘 다 1,500이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얼마예요? 비례대표는 500만 원입니다. 광역단체장 5천, 기초단체장 1,000, 광역의원 300, 기초의원 200.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그래야 나중에 혹시 모를 기탁금 반환받는 계산 문제 나올 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괜히 계산 문제 나왔다고 틀리실지 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뒤까지 연결되는데 한꺼번에 기탁금 나온 김에 보시면, 이렇게 혹시 이제 대통령 선거만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 앞쪽으로 쓸게요. 대통령 선거 3억이야. 그러면 예비 후보자 때는, 여러분 이거 헌법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공선법 수험생들은 계산 문제 당연히 다 맞추실 건데,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일 때는 얼마 내고 예비 후보자 선거 시작해요? 5분의 1. 그러면 3억에 5분의 1이면 6천. 100분의 20으로 조문에는 써 있습니다. 100분의 20 기탁금에 납부하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본선거로 갔어. 그러면 6천 다시 하고 3억 내? 그렇게 안 하고 3억에서 6천 빼면 얼마만 내면 돼? 예비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후보자가 되면 2억 4천만 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탁금 돌려받을 때 당선되거나, 이게 이제 유명한 기탁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컷오프 탈락한 사람들, 여기서 이제 쭉 문제가 되고 헌재 판례가 2차례에 걸쳐서 부치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당선 하나 더 공직선거법에서 바로 뒤쪽으로 넘기셔서 100분의 15 이상,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15 이상입니다. 바로 우측에 써 있죠? 후보자가 당선, 그 다음에 당연히 사망된 것도 돌려주고,
우측의 기타금 반환 등에서 43페이지예요.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그러니까 지역구 말하는 거 비례대표 말고 여기서 먼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랑 100분의 15 이상 득표했을 때는 전액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당선 이런 거 안 읽고 100분의 13만 읽어서 반액. 왜냐하면 100분의 15부터 10까지는 반액만 돌려준단 말이에요. 100분의 10까지. 여기는 50%만 반환해 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 계산하는 문제 나올 때 기타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계산 자체부터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했던 건 57조의 이 다호에 있는 거. 먼저 이건 개정된 건데 읽어봅시다. 예비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원 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 추천받지 못해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돌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과거에는 뭐가 없었어. 이렇게 안 돼 있을 때는. 지금은 컷오프 탈락이든 당내 경선 탈락이든 이 안에 범주에 다 들어와 있어요. 얘를 인정 안 해줘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해주라고 위헌 판결 받고 이제는 이 둘을 다 포함시켜서 지금 조문처럼 다 목에다가 넣어놨어. 그전에는 얘를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고. 지금 뒤쪽에 어디 보시냐면 45페이지. 자, 첫 번째 저 컷오프 저기는 국회의원 선거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45페이지랑 44페이지에 있는 판례를 동시에 같이 보실 겁니다. 자, 44페이지에 있는 건 기출지문 말고 우선 밑에를 보십시오. 지역구 판례지문 입법고시 2020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기타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컷오프 탈락, 당내 경선 말고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탈락했으니까 후보자 등록 못하지. 그래서 후보자 등록 못했을 때 돈 안 돌려줘. 이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 내려서 돈 돌려주라고 했어. 자, 중요한 거. 뭐 침해됐어요? 돈 안 돌려줬으니까 재산권 침해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자, 이 컷오프 이게 이제 환불 받고 여기로 이제 이 지금 바뀐 다목에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가 읽은 다목에. 그런데 중복되는 면이 있죠. 마무리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지난 우리 프라임법학원 마무리가 참 제가 이 프라임법학원에서 이 부서법령 강의를 기본 강의로 기본 강의를 올려드리는데 이게 어떤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냐면 올해 시험을 위한 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원테이크 헌법 프라임법학원에서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2판을 하면 여기서 이 우리 그 헌법 부서법령을 지금 기본서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기본서의 양이 너무 볼륨이 너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1년간 쌓인 판례를 껴야 되기 때문에 2판 할 때는 또 늘어나. 그래서 제가 이 부서법령을 유튜브로 이렇게 정식 강의를 올려드린 이유는 2판 때 부서법령을 다 우리 부서법령 집에 없는 거 몇 개 그런 거 빼고는 부서법령이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판을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내년 시험을 위해서 보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야. 이 강의를 들으면 그리고 제가 솔직히 초판 때 작년 7, 8, 9월 강의 때 97강을 했어요. 아무리 50분짜리지만 제가 봐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시험 대비용이든 97강이 제가 봐도 너무 많아. 이거를 부서법령을 빼면서 부서법령 강의를 이걸로 돌리고 왜냐면 누구나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강의를 할 때는 뭐 완전 80강 밑으로 50분 기준으로. 근데 7강이라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져 횟수는. 근데 어쨌든 작년보다 확 줄이기 위해서 이 부서법령 강의를 저도 시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록, 그 다음에 그 보충 프린트까지 이용해서 그리고 프라임 법학원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도 이 강의를 찍고 있어서 제가 어제 올리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뭐 말 잘못했을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잘 들리는지 제가 쪽이랑 이렇게 이제 요 실선을 싹 그어놓고 여러분들 이 바운더리 범위가 이제 혹시라도 필기 보시는데 벗어나실까봐 그래가지고 다 모니터링 했는데 제가 모동호에서 찍은 전자칠판 이용 그것과 오히려 뭐 분위기는 더 이렇게 밝게 보이고 목소리도 제대로
녹음이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오늘부터 또 공직선거 그 부서법령을 계속해서 최대한 빠르게 끝까지 그 완강된 거를 최대한 빠른,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부서법령 기본 강의 업로드 다 해드린 다음에 예를 들어 7, 8월 판례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추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판례 특강이든 개정법 특강이든 헌법도 공직선거법도 공의. 그렇기 때문에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모든 최신 판례와 부서법령을 보시고 시험장에 가실 거라는 여러분들의 그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한번 드렸던 거고, 여기서 중요했던 건 이때는 국회의원 선거했었어요. 여기 헌법불합치 판결 받을 때는. 근데 부칙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 판결 받았으면 이제 컷오프 된 사람도 이 조문에 의해서 돈 돌려받을 수도 있죠. 해당되면 사항에서 돌려주는 아까 그 키워드 사항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해당하면, 사망하거나 당원 당규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해당하면. 자, 그런데 이거 2018년도 이후에 이렇게 이제 2020년 개정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 선거에서 헌법소원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2018년 이전 선거, 그 2018년 그 지방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거 부칙 3조에다가 부칙 3조에다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대. 그러면은 2020년 이후 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2018년도거든. 2018년도 지방선거. 그러니까 여전히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 조문이. 또다시 헌법불합치 판결 동일한 이유로 받은 겁니다. 돌려주라고. 재산권 침해. 또다시. 여기는 아직 안 바뀌어 있어요. 그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 그 판례가 45페이지 판례입니다. 여기는 중요하니까 밑줄은 같이 보십니다. 자, 결정요지 1번. 헌재는 2018년 1월 25일 날 요거 헌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심사 탈락 후 후보자 등록하지 않을 때 기타금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던 그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쭉 내려오셔서 맨 밑에 이유. 2020년 3월 25일 이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헌불받고 됐는데 다목에서 이렇게 규정하였는데 맨 마지막 46페이지 맨 마지막. 그러나 위 개정 부칙 3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행 전에 하고 있던 요 2018년도 돈을 또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 또 헌법소원 제기한 거지.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재산권 침해됐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당연히 조문도 무조건 물어보고, 헌법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판례는 무조건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개 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헌법시험에서 공직선거법 기타금 정도 빼고 공직선거법 다이렉트로 내용을 물어볼 확률은 적지만 이 판례는 너무 중요하고요. 객관식 문제집에도 제가 예상 지문까지 다 실어드렸습니다. 국회 8급 추록 보시다 보면 저랑 같이 지금부터 쭉, 그리고 국회 8급에 아주 정말 제가 좋다고 해서 가급적 프린트 피하고 본 우리 책을 더 한 번이라도 읽으려고 제가 이제 작전을 바꿨는데, 저도 사실 이 기본 강의 몇 회에 끝날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축약할 수도 있는데, 전달은 제대로 해두고 조금 늘어나더라도 기본 강의 여러분 유료로 하시는 거 아니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조금 이제 덜어져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강의 횟수를 늘리진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집이든 제 이 부서법령집이든 보시고, 이래서 부서법령집을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 실제로도 자신감이 업돼요. 항상 시험장에 가기 전에 헌법은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가 동일해져요? 헌법 조문 암기 상태와 그 중요한 판례는 머릿속에 비슷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려고 했을 때 자신감의 차이는 부서법령을 누가 어디까지, 그렇다고 제가 첫날 말씀드린 바대로 부서법령을 무한정하게 늘린다?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기출 지문과 제가 만들어드리는 예상 지문만으로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하는 표현, 너덜너덜 책 표지가 해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보라. 그러다 보면 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인 땀과 노력으로 반드시 한 문제 더 맞춰서 시험에 빠르게 합격할 거다. 늘 말씀드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이렇게 책 사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아요. 민법에 있는 소멸시효 격언인데,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자. 시험은 원래 시험 볼 때까지보다 발표 기다리는 기간이 더 힘들어요. 그것까지 다 그 사람의 그 모든 면을 테스트 하는데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늘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시험 볼 때까지는 괜찮은데 시험 보고 나서 발표 때까지가 멘탈이 더 흔들려요. 그 멘탈도 나중에 공직을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합격해서 법무사 또는 변시 같은 시험 합격해서 공직이나 그 업무를 수행할 때도 그 발표 기다릴 때까지의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그 속 같은 것도 그 사람의 업무 능력에 다 반영됩니다. 업무할 때는 시험 볼 때랑 다르게 쉬운 일만 있을까요? 업무할 때도 뭔가는 기다릴 거고, 변호사라면 판결을 기다릴 거고, 자기가 했던 사건에서 깨져봐. 그것도 또 시험 떨어진 것만큼이나 충격이 또 있을 거야. 자, 아무튼 종합예술이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종합예술이다. 그런데 정말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우리 맨 앞에. 자, 3판 머리말 맨 앞쪽에 와보세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읽고 싶었는데 또 읽죠, 뭐 마지막에. 3판 머리말. 높이 오르고 싶다면 일상의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씩 올라가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이 밟고 있는 곳이 탄탄한 바탕 위에 있는지 발을 굴러보아야 한다. 만약 텅텅 빈 소리만 나거나 바닥이 쉽게 허물어진다면 반드시 근본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학이 알려주는 수신의 공부라고 다사는 말했다. 고득점 하고 싶다면 밑에 파란색 헌법과 부속법령을 밟고 한 걸음씩 올라가라.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결국은 합격하시는 그 밑거름이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최근에 강의한 이후로 더 많이 봤습니다. 자, 저도 휴일날 나와서 저 자신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퀄리티의 강의를 이 좋은 환경에서 찍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 맑고 푸르고 놀러 가고 싶은 날 어딘가에서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댁에서의 책상에서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피땀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표로 한번 쭉 눈으로 보시고, 아까 우리 그 헌법에서 지금 1호부터 쭉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65조에 선거 공부에서 달랑 하나 2019년도 붙어 있으니까 기출이니까 붙여놓은 거지 원래는 안 붙입니다. 65조는 안 넣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선거 공부에서 대통령 선거, 여러분 그 선거 공부 그냥 보시고요. 뭘 볼 거냐면, 아까 이제 우리 부속법령 3판 추로 2페이지에서 위에 거는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최지팔레 2를 보시라. 자, 그 밑에 거 46페이지 58조 위에 얘를 추가하라고 돼 있네. 그러려면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앞으로 오셔서 57조의 4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그런데 57조의 4는 이 판례 나오기 전에도 중요했어요. 얘 지문 때문에 그래요. 국가 7급입니다. 2019년도. 자, 일단 여러분 당내 경선 사무 위탁할 수 있거든요. 선관위에. 그런데 57조의 4 2항을 보십시오. 2항. 관할 선관위가 1항에 따라 당내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으니까 이때 비용 물어보는 게 밑에처럼 틀리게 물어봅니다. 비용은 원칙 국가입니다. 여러분 여기 썼다고 치고 여러분들 메모해 두세요. 그 책이든지 여러분들의 메모장에도 원칙 국가. 다만 투표 개표 참관인 수당은 정당이 부담합니다. 근데 국가 7급 2019 문제는 모든 비용을 정당이 부담한다고 오선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되셨죠? 이러면서 57조의 6이
책에 없죠. 바로 58조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58조도 개정된 게 있는데 우리한테 문제 나온 건 없어요. 한번 보시라고.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58조는 참고 삼아 선거운동 정의 이렇게 해놓고 있구나, 공선법에서. 한번 보세요. 자, 공직선거법을 공부하셨던 선거직 7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든 걸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조문들은. 자, 일단 여기서 57조의 6을 여기다 왜 안 넣어놨을까요? 이 판례 나오니까 제가 이제 분명히 이 판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페이지에, 물론 이거는 특강에서는 여러 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많아요. 예상 지문까지 따르게 딱딱딱딱 돼 있어요. 판례 특강도 공선법 판례 특강과 헌법 판례 특강이 있는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문제가 헌법 판례 특강에 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7급 하시는 분들은 선거 7급용 그 유튜브 특강만 들으시면 안 돼요. 헌법 판례, 최신 판례 2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급하게 드리는 것보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 그 57조의 6, 이 2페이지 있죠? 여기서부터 다시 3- 우리가 지금 3-3이었잖아요. 3-4 제가 갈 거라고 말씀 미리 드렸으니까 잠시만 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계속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목 좀 축이시고 듣는 시간에 따라서 뭐 기지개도 펴시고 몸 좀 움직여 주세요. 저도 짧게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또 맑은 정신과 체력으로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강의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